안녕하세요. 국내 방송 작가 중 눈이 가장 선한 작가 이승훈입니다. 네, 눈빛만 보셔도 저의 선한 기운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죠. 아우 선해. 예. 아이 선해. 선. 선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은요. 예. 대신 저는 또 선한 남자, 옆에 두 분은 이제 구수한 남자를 모셨습니다. 이거 어떻게든 내가 민다. 내가 어떻게든 밀어. 예, 집요해. 저희 월요일 날 또 일타 강사로 어제 또 저희 아농구 TV를 굉장히 밝게 밝혀주신 두 분 모셨습니다. 아농구 청장님 그리고 김성수 평론가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그 일타 강사 이제 옛날 말로는 이제 제 코너 제목은 구수한 남자였는데 네. 일타 강사로 해서 어제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저 그 표를 봤는데 정말 자세하게 네. 정리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또 PD님의 솜씨. 아 그렇습니까? 네, 팟빵 디자인팀과 함께. 입사한 지 며칠 되자마자 저렇게 예. 고생을 시키고 입사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야, 아이고 고생하셨네. 고생을 시켰다고 예. 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한번 알아드려야 네. 또 네. 나중에 또 작가 저 써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어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예. 좀 이해가 다 되던가요? 예, 저는 또 그러니까 물론 조금씩 배운 건 있었지만 그래도 한눈에 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럼 어제 방송의 포인트를 두 줄로 요약을. 다음 코너? 그게 힘들어. 대신 나중에 제가 쇼츠로 제 쇼츠는 제가 또 구성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제가 구성해가지고 1분짜리로 딱 요약해서 한번 나중에 보시면 이 작가가 이해했구나 아실 예. 겁니다. 네. 그래도 어제 방송 살짝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도 못 보신 그러니까 분들을 위해서. 뭐 한마디로 어제 방송의 핵심은 도이치모터스는 주가 조작을 위해서 탄생한 회사 아닐까? 요거를 권모 씨와 정모 씨의 약정서 세 개를 통해서 권 씨는 얘기해도 된다면서요. 그 이름 얘기해도 된다면서요. 아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아 그래요? 이거 그러면 특정하지 말고 예. 그렇게 얘기하라고. 이제 그 사실은 미리 주가 조작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과정이 네. 어제 이제 드러난 거고요. 그다음 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금융감독원의 맞다. 그 태도. 예.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이 다른 사건을 할 때도 보면 금융감독원이라는 데가 사실은 감독기구잖아요. 네네네. 근데 감독이 아니라 방어기구야.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돈 주는 사람들을 예. 금융감독원은 그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 돈을 전부 다 자기 은행, 증권, 뭐 보험 이런 데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그 사람들 월급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한테 문제가 생겼는데 감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네. 그 문제를 덮어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데가 금융감독원이라는 그런 그 고발을 어제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 금융감독원 있잖아요. 그게 증권사한테도 문제가 생길 만한 주가 조작이라는 게 있었고 은행이 그 짓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네. 보험사가 뭘 수주하거나 민원을 넣은 것도 아닌데 덮어준 거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네. 그것도 내사를 하다가 133호라고 하는 숫자까지 써서 내사를 하다가 덮어줬어요. 왜 덮어줬겠느냐. 그러니까 이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은 이제 전속 고발을 보통 금융감독원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이 거래소와 주식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금감원은 계속 서치를 하는데 검찰하고 조율을 한단 말이에요. 그 검찰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식의. 그런데 그 부분이 그 공교롭게도 그 시점을 자세히 보시면은 모든 일이 많이 일어나요. 사건 번호 133호하고. 133호. 그러니까 그 2008년 11월에 도이치모터스가 합병을 하는데 네네네. 그때 어림에 양재택이 좌천을 당하거든요. 맞아요. 또 시기가 또 희한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같이 살 집까지 마련해서 그 김건희 씨가 갑자기 2009년서부터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하는데 그 2009년서부터 주가 조작이 시작이 돼. 맞아요. 그리고 아니 주가 조작을 1회전을 할 때는 돈을 제대로 못 버는데 이 사람들이 있잖아 세상에 그 등기를 갖다가 옮길 시점서부터 있잖아요. 네. 갑자기 불이 붙어갖고 막 주가가 올라가. 그러니까 어제 그 1년 그러니까 어제 그걸 이렇게 정리하신 걸 보면서 저는 이게 드라마 장르로 치면 처음에 경제 무슨 드라마 이런 거에서 갑자기 치정극으로 이렇게 갔다가 뭐가 섞여 있는 뭐 스릴러로 갔다가 그다음에 스릴러로 가죠. 뭐 이런 식은 그런 걸 막 느꼈거든요. 그래서 재밌었던 이야기인데. 전 재밌게 성공했네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에
그들이 돈을 회피하게 딱 챙기고 난 다음에 누군가를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금감원은 금감원장이 살아나고 또 이쪽 주가 조작 쪽에서는 주가 조작을 진두지휘했던 그 본인의 회사를 진두지휘했던 권모 회장이 그냥 해피하게 우리 그 안홍구 청장님의 표현대로 하면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내서 인사사고를 일으킨 그런 인간이 안전띠 미착용 딱지를 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 비유도 참. 야 여기에 어떤 놈이 중수과장을 했냐 이거야. 그렇죠. 어떤 놈이 중수과장을 했냐 이거야. 야,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사실 이 주가 조작이라는 게 금감원하고 증권거래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매일 서치를 하잖아요. 그 보고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 주가의 흐름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이 그래프를 보면. 그래서 그거를 가감하게 그렇게 시도할 때는 뭔가 그 믿는 뒷배가 없이는 사실 쉽게 하기 어려운데 그 과정도 어제 상당히 그 내용들을 볼 수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때 사실상 론스타 이 론스타를 봐준 금감원이 면죄부를 받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론스타한테 6조가 넘게 뜯기고 그리고 다시 또 지금 3천억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 소송까지 가게 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대로 금감원을 응징하고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6조를 찾아올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이 여자분 한 분 때문에 그분의 어떤 그 또 놀라운 기술. 그렇죠. 결국은 국부 6조 이상을 유출하게 만드는. 저는 그런 우리 기술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놀라운 우리 기술을 좀 배우고 싶네요. 자기만의 기술일 거야. 그런가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요즘 그 제가 또 미는 코너가 또 오늘의 짤방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길게 했는데. 형 잠깐만 치고 갈게요. 잠깐만. 그래도 어렵게 퍼왔어. 야, 요거 없애려고 지금 열심히 했는데. 그렇습니까? 아니 요즘 이제 사실 이제 어느 프로에서 나왔던 그 정말 듣기 싫은 아내의 잔소리라는 그 이제 뭐 5위부터 1위까지 그런 뭐 이렇게 뭐 설문조사 같은 거예요. 어떤 프로에 이미 나왔던 건데 요즘 커뮤니티에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주 하는 말로 바뀌어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뭐 5위가 당신이랑 소파랑 한 몸이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 그래서 부부니까 뭐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4위 양말 좀 제대로 벗어 놓으면 어디가 덧나? 굉장히 두 분 공감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공감하십니까? 저도 많이 듣는 얘기예요. 3위는 제발 좀 씻어. 저는 많이 씻어요. 아주 깨끗이 씻어요. 그렇습니까? 총장님은 전 뭐 가끔씩 듣는 것 같아요. 가끔 듣습니까? 이렇게 솔직담백하실 줄 몰랐네요. 저는 좀 그만 씻어 이런 얘기. 근데 2위는 웬만한 남성들이라면 다 저도 많이 들었었죠. 저는 진짜 많이 저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총장님 원래 약주를 잘 안 하시나요? 그 전혀 표시가 안 나니까. 먹어도 먹은 줄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주사가 없고 늘 언제나 비슷하시니까. 그리고 실제로 뭐 요즘은 거의 술을 끊는. 술을 안 드시니까. 저는 술을 마시면 자거든요. 주사가 없는데 자요. 그게 더 커 문제가. 어디서 자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집에서 잤냐, 밖에서 잤냐면 이 2위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술 좀 먹고 어디서 좀 딴 데서 자지 마 이걸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도 술을 안 마시니까 요즘은 저희 와이프가 제발 술 좀 먹고 다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들어오니까 이제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좀 나가서 누구 좀 만나 이런 건데. 그럴 수 있죠.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1위가 진짜 궁금하네. 1위가. 근데 의외로 1위가 허망합니다. 여보 이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부르기만 하면 무서운 거예요. 야, 부르는 자체가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뭘 할지 모르니까 왜 이런 거예요. 진짜 윤석열을 갖다 그대로 그렇죠.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입니다. 옆에서 여보 딱 그러니까 여보 나가봐. 술을 갖다가 뱉어내잖아. 그렇죠. 그거 봤어? 맞죠. 1위극처럼 이렇게 뱉어내잖아. 그리고 여보 앞에 좀 봐. 그러니까 앞에 보잖아 갑자기.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그건 잔소리가 아니고 이제 그냥 눈빛으로. 눈빛으로 그렇죠. 그냥 째려보잖아요. 눈빛. 그런데요, 진짜. 그래서 이게 딱 그 커뮤니티에 많이 떠돌면서 사람들이 댓글도 많이 이렇게 달더라고요. 다정하게 여보 이게 아니야. 아니, 여보 그렇죠. 여보 시에 폿. 여보
아유 왜 또 그래? 네. 아이 참 그냥 오랜만에 그냥 나가자 경무에 시달리던 남편이 와서 잠 좀 자겠다는데. 야, AI야 윤석열 AI야 탑재가 돼 있어. 아 그대로 나옵니다. 하여튼 뭐 저희가 좀 웃자가면서 또 시작을 해봤는데 이번에 좀 본격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이상민 장관 탄핵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건데 예. 솔직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생각은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시지탄이죠 사실. 네. 오래됐습니다. 이게 네. 그 이상민 씨 같은 경우는 국민 밉상에 등록했거든요. 네. 아마 장관 중에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밉상 또 그 지탄을 받은 사람은 네네. 아마 이 사람 처음일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예. 마치 그 뒤에서 뒷배를 봐주는 누가 있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아, 그래서 너무 진짜 심한 사람이 예. 계속 앉아서 정말 아니 행안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둘 다 앵앵거리는데 네. 어쩜 그렇게 그 정말 깐죽거리고 앵앵거리는지 둘이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해요. 한동훈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아주까리 하잖아요. 기름을 드셨나요? 왜 그래? 아, 참.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식이라면 이상민은 말이 됩니까? 아니 왜 그러세요? 어떻게 그런 정도를 이해를 못 하십니까? 억울하다는 듯이. 맞죠? 뭐가 그렇게 억울해? 네가 한 짓을 생각을 해봐. 니도 진짜 걔네 둘만 없으면 네. 정말 그나마 나라가 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러면 내일은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겠죠? 이번에는 뭐 거의 뭐 칼을 갈고 있으니까요. 아, 그럼요. 예. 근데 이 대통령이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앞에서 깐죽거려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보호되고 있는 느낌이 그렇죠. 있잖아요. 아. 근데 앞에서 그 방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바로 직격탄을 맞을까봐 이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일단 일정과 이제 상황들로만 보면 이제 본회의에 딱 부의되면 24시간에서부터 72시간 안에 네. 이제 무조건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표결에 붙여지게 되면 과반수가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헌법재판소로 가서 180일 예. 동안 네. 그거를 갖다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정해져 있는 기간 안에 예. 그 결과를 갖다 발표를 해야 되니까 저는 탄핵안은 무조건 통과가 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6명 이상 찬성하면서 네. 파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대통령이 파면까지 가게 할 건가? 뭐 해임을 중간에 해버릴 수도 있죠. 네. 파면 안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거는 장관에 대한 탄핵은 그 정족수의 과반수만 있으면 되고 그렇죠. 네. 과반 참석자가 과반이 되면 그 과반의 찬성만으로도 네.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하고는 이게 상당히 쉽게 되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우리가 과반 의석을 훨씬 넘잖아요. 그렇죠. 169명이라는 근데 만약 민주당에 만약 이걸 통과 못 시킨다 하면은 민주당에 반란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본회의에 올라가서는 저는 통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당론으로 지금 채택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탄핵은 일단 부의는 된다. 네. 그러면 한 6개월 동안 일단 그 보기 싫은 상판대기는 일단 안 볼 수가 있어요. 아, 전문 용어 나왔네요. 상판대기. 예.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되니까 그렇죠. 6개월 직무 동안 안 정지.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대비해서 지금 뭐 그 실세 차관을 갖다가 또 갈아 끼우겠다고. 갈아 끼웠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또. 근데 그러니까. 이제 실세 차관이라고 말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상민 씨가 행안부 장관으로서 일을 한다기보다는 대통령 술 친 거 아닌가요? 그 보조가 뭐 아니 그 법원에 대한 그 지분을 좀 가지고 있지 않느냐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부분이죠.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검찰하고 법원과 관계는 서로 상호간에 때로는 같은 편, 때로는 네. 또 대립 관계도 네.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위치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좀 하고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판결 나온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1월 18일 날에 그보다 훨씬 심한 정호영이는 무혐의가 나왔던 사안이에요. 입시 비리에 대해서. 근데 정호영이 한 짓들을 갖다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조국 전 장관과 같이 해보세요. 정호영 같은 경우는 아예 논문이라든지 뭐 또 기타 뭐 인턴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이
완전히 사실은 그야말로 조작이 되다시피 한 부분들이 드러났어요. 수준을 넘어섰었죠, 예. 사실 거의. 예. 그거는 뭐 그 조민 양한테 비하면 예. 그거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자체가 원래 의전원이죠. 그 예. 경북대학교 예. 의전원에 자기가 의대 병원 원장일 때 원장일 때 거기에 이제 아들을 그쪽 예. 그리고 원장이면서 교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의심을 누구든지 할 수밖에 없고 지금 둘 다 그랬죠, 자녀가.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입시 비리는 형의가 없다라고 이제 하는 거는 그러면 조민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보세요. 그런 이해 충돌 사안은 애초에 만들기 자체를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재판부에서 얘기한 대로 정호영이 교수에다가 의사이면서 동시에 저 대학 병원의 원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도덕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그런 걸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국한테 하듯이 똑같이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자녀가 다 그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뭘 했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거냐면 애가 학폭 때문에 두들겨 맞고 왔어. 맞고 와서 지금 학교에 못 갔는데 무서워서 애들한테 두드려 맞을까 봐. 그래서 인턴 활동 보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안 보냈어요. 이게 허위 사실로 그 교사를 속였다는 거야. 그래서 정상적인 그 학교의 학사 운영을 방해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뭐라고 적어? 거기다가 우리 애가 두드려 맞고 와가지고 그랬다. 이렇게 적어? 그렇게 적으면 니들이 또 못 쓰게 할 거 아니야. 이거 학폭으로 이렇게 뭐 위원회랑 이런 거 올라가는데 꼭 부모님께서 이런 데 식으로 적으셔야 되겠습니까? 이럴 거 아니냐고 니들이 또. 아니 근데 그보다 더 웃기는 거는 미국 대학에 오픈북 그러니까요. 퀴즈 온라인 퀴즈 온라인 퀴즈는 그 부모들이 옆에서 다 봐주는 거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하지 않나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업무 방해를 했다. 그것도 우리나라 대학도 아닌데.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그러면 업무 방해로 신고를 하거나 우리한테 법원에 그 업무 방해를 징벌해 달라고 고발을 하거나 했냐고요. 안 했다니까. 없었죠. 예. 그런 거 전혀 없는데 우리가 예. 조지 워싱턴 대학 인하되시는 곳에 업무 방해를 해 감히. 이야. 교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러고 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걱정했나? 그런데 한동훈 자녀도 예. 그 지금 그 미국의 그 대학교에서 논문 예, 있어요. 표절에 돈 주고 샀다는 샀죠. 설도 예. 있고. 대부분 돈 주고 예. 사고. 예. 그럼 그건 업무 방해 정도를 어떻게 가늠해야 될까요? 근데 입시에 넣지 않았으니까 괜찮대요. 야, 정말 이 못되는구만. 법꾸라지들의 예. 이런 생각.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게 지금 2년이나 있어.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더 아니 그걸로 왜 아니 조국 생각해봐요. 학교에다가 뻥 깠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학교가 고발합니까? 그러죠. 아 어머니 그래 다음번에는 그냥 솔직하게 좀 저한테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오픈북 테스트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학점 깎고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지. 끝난 거죠. 누가 그걸 고발을 해? 학교 내에서 일어난 거고 그런 건데. 어?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거죠. 진짜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 장학금을 갖다가 그 전서부터 계속 줬어. 받았어. 그리고 그 받은 것들이 대가성이 전혀 없다는 게 확인이 네. 됐어.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2년을 때려요? 그러니까 김영란법 위반? 원래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쭉 받던 그 장학금인데 네. 네.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부터 받은 600만 원만 네. 그거를 김영란법 위반.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지금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장학금 받게 되는 사람들 전부 다 김영란법 위반돼요. 생각해 보세요. 학교 내에서 장학금들 많이 있잖아. 특히 많죠. 저는 이제 특수대학원을 나왔는데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는 현업에 있는 사람들 있지. 교수랑 이렇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지를 받는다. 내가 받은 사람 한두 명 알고 있는 거 알아? 나 정말 이 열어 진짜 그렇게 장학금 받아가지고 챙긴 사람이 한둘이야? 형 하나만 그런데 적어줘요. 알았어. 네. 네, 나중에 적어줄게. 네. 그런데 그렇게 장학금 받은 사람 국회의원 중에도 있어. 오, 그래요. 그 사람 그럼 청탁 뭐야 그거? 그 사람 뭐야? 완전히 그때 당시는 김영란법 있기 전이니까 뇌물이야. 그러면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검찰이나 이런 쪽의 직원들이 대학원 다니면서 만약에 장학금을 받았다. 다 뇌물이에요 지금. 다 뇌물이야. 그건 직접 뇌물이 되는 거지 자기 본인이 받았으니까. 그것뿐만 아니죠. 또 뭐 또 한 게 있잖아요. 그 저 감찰 무마도 아니 그거는 수사권이 없는 데에서 그
개별 기관에게 다 인사 조치 하라고까지 통보를 했으면 할 일을 다 한 거지. 청와대 민정은 수사권이 없어요. 네. 그냥 그 사실이 그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그 해당 부처에서 그거를 처벌하라고 내려주는 걸로 그걸로 끝이야. 네네. 근데 그거를 수사를 안 했다고 지금 문제 삼는 건데. 그리고 그러면 그 안에 파견돼 와 있던 박형철이라는 검사가 책임을 져야지. 박형철은 모두 다 무죄야. 아 전부 다 무죄. 박형철 혼자 다 무죄. 야, 검사만 무죄. 개판이야. 유검 무죄. 유검 무죄. 무검 무죄. 이런 게 지금 되는 거죠. 야, 진짜 검사들의 세상이네요. 검사들의 세상. 야, 그래서 그런지 우리라는 표현도 참 아깝습니다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네. 본인이 이제 검사의 그 출신의 그 비호를 받고 뭐 무서울 게 없잖아요 지금 네. 현재. 저는 이번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보다 당비를 10배 더 내니까 전당대회에 개입해도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했대요. 윤석열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요. 근데 요걸 손혜원 의원이 또 새로운 시각에서 보더라고. 네. 오늘 방송을 했는데 네. 자기는 대통령실이라고 할 때 저 따위 품위 없는 내용, 정치적인 구조나 뭐 이런 것들에 정말 무지한 것 같은 내용이 나올 때마다 대통령실을 세 글자로 줄이는 그런 작업을 한대요. 뭐라고 줄이냐? 김건희. 저걸 바꾸는 저 네 자를 세 글자로 바꾸면 아니 생각해봐. 당비 300만 원 내니까 내가 당무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을 도대체 정당 활동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나 할 수 있습니까? 저거는 이제 그 초등학교 수준의 그 워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비 300만 원 내면 그럼 당비 500만 원 내면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당비 1억 내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일단 내일 400을 한번 내보고 한번 큰 소리 한번 내볼까요? 그러시다면은 이제 재수 씨가 그만 살자. 여보? 이런 얘기. 여보? 그럴까봐. 그런데 사실은 그 당비에 관계없이 당 대통령이 당에 개입하면 당무 개입하면은 그거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그것 때문에 탄핵까지 맞습니다. 갔었어요. 원래 열린우리당 그거 얘기했죠. 개입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그 동안에 불문율로 돼 있고 그렇죠. 그때 탄핵은 안 됐지만 그 이후부터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하는 게 일반적이었어. 그 뒤에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도 숨어서 했잖아요. 여론조사 그 돌리는 거. 그 실제로 박근혜도 상당히 조심했어요. 당시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완전 그런 거 없어. 무조건 없어 진짜. 당무에 마치 지금 자기들이 지정하는 사람을 그 대표가 안 되면은 거의 뭐 다들 때려잡을 기세잖아요 지금. 자 박근혜랑 비교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처음에 어떤 그 제보자에 의해서 뭐가 터졌냐면 그때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더라. 그래서 청와대가 사실상 공천에 개입한 거다 이런 의혹이 나오니까 극구 부인했어요. 그런 적 없다. 아니다. 허위사실 유포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야. 그런데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윤심이 그 이렇게 드러나서 특정한 그런 당대표 후보들 날리면 되겠느냐 이랬더니 한다는 말이 내가 300만 원 내는데 내가 말도 못하고 야 300이 네 집에 이름이냐? 너 얼마 내? 너 30 내잖아. 이러고 있는 거야. 너보다 10배 더 내. 뭐 이러면서. 야 이런 기상천외한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김건희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죠. 대통령 윤석열은 사실은 돈 300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해. 그 윤석열의 마인드라면 돈은 사실은 얼마나 돈을 갖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냐면 이 사람이 중간에 검사들한테서 이제 좀 좋은 자리 못 가고 좀 한직을 도니까 태평양이라고 하는 국내에서 진짜 넘버 2 로펌으로 갑니다. 네네네. 그러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많이 받았겠죠. 많이 근데 받았겠죠. 재미없다고 돌아와요. 뭐 짜장면 냄새가 그리워서 왔다고 뭐 그런 이상한 냄새가 아니라 야라 오늘 가자 다 같이 이거 뭐 그거 해서 야 총무야 오늘 밥은 뭐니 이런 거 못 하는 거지. 거기 가면은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 또 굽신굽신 되고 싶겠어. 맞아요. 아 고객님 이러면서 변호사는 그렇게 일을 따와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돈도 싫어 그러면서 다시 검사하러 들어간 사람이 윤석열이야. 근데 300만 원 갖고 저렇게 쪼잔하게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그건 3천만 원도 아니고 믿습니다. 그건 300만 원. 근데 300만 원 갖고 쪼잔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 누구겠느냐 이거지. 저는 아니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 신박한 새로운 논리를 했는데 또 신박한 게 또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이런 경우 또 처음인데요. 대통령실이 불교계가 주최한 불교도 신년 대법회 보도에 대통령 말씀 정리 시간을 이유로 엠바고를 겁니다.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통령 말씀 정리를 해야 하니까 어디에도 보도하지 마! 이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엠바고는 거는 경우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 언론사하고 네. 서로 합의를 해서 사실은 엠바고가 이루어지는 건데 네. 내가 엠바고 하면은 엠바고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근데 엠바고라는 게 뭐 한 서너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네, 그게 네. 이걸 보도가 나갔을 때 그 시기적으로 뭐 외교상 결례가 된다든지 네. 또 이게 그냥 그 미리 나가면은 그 효과를 못 거둘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좀 부탁을 한다든지 예. 뭐 이런 한 몇 가지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런 경우에 엠바고를 거는 건데 이거는 지금 대놓고 그렇죠. 내 말 정리를 좀 더 해가지고 더 이쁘게 내가 했던 나가니까. 말이 아마 시원찮았던 시원찮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저 무슨 멋지게 좀 내보낼 거 마사지 예.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거는 엠바고가 아니라 언론 탄압이지. 아니 지금 대통령실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대요. 어떤 기사까지 나가면 대통령의 말은 난수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난수표다. 전문적으로 해독을 누군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갔다니까. 뜨뜻 이런 것처럼 네. 해독을 해야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주어와 수어가 다른 거는 기본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경우들도 생겨나고 그렇죠. 그런 영향으로 이게 앞뒤가 안 맞을 때 네. 엠바고를 거는군요. 그래서 나가서 말씀 불교에 정리. 대해서 엄청난 또 실수를 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 예수와 만나서 뭐 술을 마셨다 이런 얘기를 했나? 종교 대통합 차원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실언이 나왔을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죠. 예. 이런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네. 도무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니까 네. 혹시 이런 거. 이쪽 가서 뭐 아내가 성경을 다 외운다 뭐 이런 이야기. 맞아. 그 유명한 일화도 있죠. 네. 우리 그런 아내는 얘기 성경을 다 외웁니다. 그 얘기. 구약 성경. 맞아요. 구약 성경 외운다. 외워봐. 레위기만 외워봐라. 레위기 외워버리면 내가 진짜 한 1,000만 원 줄게. 레위기 외워. 아니, 창세기만 조금 외워도. 태초에 하늘에 뭐죠? 근데 창세기는 외울 수가 있어요. 그대로 네. 그래도 중간에 잠깐 그 창세기에서 제레문 부분이 나와서 좀 헷갈리긴 하지만 레위기, 신명기, 이런 거 가면은 출애굽기. 그런데 가면은 뭐 제사를 지낼 때 뭐 오징어 이런 건 피해야 되며 뭐 양도 뭐 어떻게 하면서 뭐 깍둑썰기를 어떻게 하고 뭐 진짜? 이런 거야 계속. 그걸 어떻게 외워 그거를. 성경에 그런 게 다 있습니까? 네. 어렵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게 누가 삘 받아가지고 쓴 게 아니라 사실은 예전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계약이라든지 혹은 제사 지내는 거에 관련된 법이라든지 매뉴얼들 그런 것들이 묶여 있는 책이에요. 지혜도 담겨 있고. 예. 그 중에서 이제 그 전체가 그 뭐라 그러죠? 정경이 있고 정경에 또 속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위경, 외경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서를 다 외운다 그러면은 진짜 말이 너무 황당한 그래서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정말. 근데 저희들도 재밌는 게 이게 불교 얘기하다가 성경 얘기로 마무리하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불교 얘기로 좀 마무리를 좀 해주신다면 뭐 딴 건 없을까요? 어쨌든 뭐 불경을 갖다 외워보시든지. 그렇지. 만약에 저기 김건희 여사가 불경을 다 외우면은 뭐 오히려 이 말씀 이런 거 엠바고가 뭐 자연스러웠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네요. 예. 불경은 좀 긴가요? 전 불교가 아니라 잘 몰라가지고. 불경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요? 팔만대장경 이런 거 외우면 법화경 뭐 건강경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습니까? 짧은 거 외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짧은 거는 정구업 진언이라고 그거는 경이 아니고 진언인데 말씀은 그거는 이제 보통 많이 외우죠. 어떻게요? 바냐 뭐 그건가요? 수리 마수리. 수리 마수리. 그거는요. 마술. 마술 할 때 수리 마수리. 불교 이야기를 또 곁들여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도 이렇게 서로 형법에 맞춰니까 형 딱 맞춰줘야 또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웃긴 게 이번 이 엠바고가 더욱더 웃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웃긴 게 엠바고를 걸었잖아요. 근데 불교 신문에서는 보도를 때립니다. 엠바고를 풀고 그냥 불교 신문에서는 이 내용을 그대로 보도를 하니까 뉴시스 매일경제에서는 그걸 또 받아서 씁니다.
엠바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근데 그 핵심 포인트는 현장에 온 기자들한테 한 기자들만. 거야. 예, 예. 야, 니들 씨 이거 그대로 보다면 죽는다. 이거잖아. 예, 현장에 야, 간 대통령 기자들. 실수했다고 알아. 어? 야, 말 앞뒤가 안 맞는 거 알아 나도. 예. 그러니까 보도하지 마. 이거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해서 꼭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동영상 있으시죠? 맞아, 맞아, 맞아. 이거 한번 찾아보고 싶네 진짜. 네. 동영상 야. 있는 분 제보해 주세요. 예. 아는 거 TV로 예.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재밌겠다. 그리고 성수대로에도 꼭 제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왜냐면 알겠습니다. 지금 220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예. 최고의 큰 채널입니다. 몇 분 남았죠? 한 10분 남았네. 한 100명. 100분. 예. 아, 100명, 200명 남았네. 200분 더 많이 좀 성수대로 좀 그 아는구 TV에서 좀 가서 예. 그 나머지 부분 좀 채워줬으면 저희가 좋겠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어요. 저희는 가지 마시고 혹시 주변에 야 아니, 성수대로 한번 가자. 우리도 하고 거기도 하고 네,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아이디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또 틈새 살짝 또 홍보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번에 저희가 한번 얘기했던 우리 또 그 손혜원 그 의원님이 또 얘기하셨던 그 얘기가 예. 있었잖아요. 대학교 뉴홈이라고. 1학년이 한 예. 디자인 같다. 뉴홈. 네. 그 디자인 그 시안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뉴홈이라는 글자가 대학생들이 만든 디자인 같다. 그런 네. 말씀하셨었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청약을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드디어 네. 말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뉴홈이 한국말로 하면 이제 두 집 살림 아니냐. 뭐 아니 그러니까 완전 콩글리시예요. 네, 뉴와 홈이 붙을 수가 없어. 네. 홈은 뉴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홈은 사실 가족, 뉴하우스는 되죠. 그러니까 뉴하우스 이렇게 네, 얘기해야지. 그렇죠. 홈은 가족 개념이 더 들어가 있는 네. 건데 고향이나 가족인데 새로운 고향. 아바타 2에서는 가능했구나. 아, 뭐 그렇게 이제부터 예. 이제부터 이 바다 종족이 내 네. 새로운 고향이야.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가능하지. 예. 그러니까 뭐 제2의 고향 이런 건데 솔직히 제2의 고향은 내가 마지못해서 여기 이제 정을 붙이다 보니까 내 고향이 됐다라는 뜻이지 네. 고향은 원래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뉴홈이 그런 뜻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두 집 살림 살림.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었지만 일단은 청약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는 모르죠 아직까지는 어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사진 3번을 좀 보여주시면 댓글 반응들이 아주 뭐 재미납니다. 이게 뭐 글자가 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 청약을 해본 적이 없다면 어떤 용산군의 모지리가 드랍시 생각난다. 예. 지금 상황에서 아파트를 지을 회사가 어디 있나 짓던 것도 공사비 증액 안 해주면 중단할 텐데 이게 특히 이제 창릉이라는 데서 뭐 이렇게 또 하나 봅니다. 창릉은 땅 파다가 유물 나올 확률이 높다. 이런 또 부정적인 에다가 아파트를 지어 예. 미쳤군요 진짜. 이건 서민들 피 빨아먹는 허황된 정책일 수도 있다. 아니 또 어떤 분은 또 박근혜 시즌 2 시작인가 그때는 빚내서 집 사세요 했는데 경치는 임기 끝난 미래의 아파트를 팔겠다고 하네.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댓글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니 지금 뭐 아파트들이 넘쳐나가지고 네네. 사는 사람이 없는데 네. 매물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성사가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언론에 가끔씩 한 번씩 여러분 보시다 보면은 네. 아 부동산이 이제 뭐 들썩거린다 그렇죠. 이런 식의 네. 이제 부추기는 글이 네. 한 제 번씩 후배가 하는 나오는데 거니까요. 네. 근데 이게 언론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언론사들이 다 건설업자들이잖아요. 이 부동산이 들썩거려야지만 네.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그런 그 뉴스에 현혹되면 절대 안 된다. 아 맞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을 살 때가 아니다 지금은. 맞습니다. 부동산 살 돈이 있으시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곧 조만간 난방비에 다 털릴 겁니다. 난방비가 거의 뭐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봤을 때 난방비는 폭탄을 맞았는데 한국가스공사는 아주 뭐 영업이익을 뭐 엄청나게 2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가지고 대주주인 정부와 한국전력은 수백억 원의 배당금을 받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진 4번 좀 주시겠어요? 난방비 폭탄 가스공사 영업이익은 1.8조입니다. 야 이거 뭐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실? 예. 이럴 때 지금 공사가 좀 해야 할 역할이 뭐겠습니까 솔직히? 아니 지금 난방비를 올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지금 저렇게 저가 이익을 남기라고 꼭 공사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전부 다 서민들한테 돈 뺏어 가지고 네. 자기들이 배당을 추진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자체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이 정부가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저렇지 않았다니까요. 네네. 아좀 얘기 좀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 좀 했었는지. 지난 정부 때문이라고 오히려 네. 거꾸로 지금 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네. 그 문재인 정부 때는 네. 안정적으로 LNG 같은 것들을 다 수급을 수급했죠. 했기 때문에 네. 올릴 그를
안 올려도 됐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때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올릴 이유가 별로 없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야, 그러니까 이거 차라리 이럴 거면은 조용히라도 있든지 아주 뭐 성과급 장치 벌이듯이 이렇게 지금 배당 추진하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으니까. 아니 실제로 뭐 에너지 관련된 업체 평균 그 성과급률이 1000%라 그러잖아요. 어유 장난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횡재세를 갖다 좀 맞습니다. 걷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방어 논리 한번 보세요. 방어 논리가 사진 5번 좀 주시겠어요? 저유가로 고통받을 때 그 손해나고 그럴 때 지원을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원을 안 해요? 무슨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골 때린 건데 저유가로 적자가 클 때 당시에 정부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왔어요. 쟤네 회사들 손해 나가지고 망하지 않게 하려고. 맞습니다. 뭘 지원이 없어요? 지원이 없긴. 정부 지원 그때 보조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짓말들을 갖다 하고 있어. 아니 돈 자체를 받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줬어요. 그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정유사 1,000억 원 특별기금 환원 전례도 있다고. 아니 그렇죠. 있죠. 실제로 그 IMF 때나 이럴 때는 정유사들이 뭐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지원금을 갖다 받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차를 끌고 나오기가 힘들게 됐잖아요. 지금도 뭐 아직도 상당히 고유가가 지금 시달리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보면은 한 2,000원 휘발유가 한 2,000원 정도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사실 그 차 끌고 나오기가 무서웠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 정유사들이 엄청난 돈을 벌었죠. 우리가 사실 휘발유라는 것은 우리가 정유를 사가지고 석유를 사가 와가지고 정제를 하고 거기에 뭐 많은 것들을 거기서 뽑아내잖아요. 그 섬유도 거기서 나오고 화학 섬유들이. 그리고 많은 것들을 뽑아내고 마지막 남은 게 휘발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휘발유가 차에다 안 쓴다면은 휘발유 저거는 정말 처치 곤란할 상황이죠. 만약 차에 전부 전기차로 바뀐다. 맞습니다. 그러면 휘발유라는 거는 정말 어디 가도 쓸 데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휘발유를 지금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차에다 쓰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래서 정유사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차에 들기 때문에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는 거고 그 당시에 유가가 그렇게 올라갔을 때 정유사는 완전히 녹아난던 거예요. 녹아났죠. 지금 그러고 저 기름은 그런데 지금 또 저 예금도 가스도 지금 상당히 지금 올라가가지고 지금 높이 올라가 지금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미친 짓인 게 정부가 석유나 가스나 이것을 전부 다 어느 정도 가격을 낮춰가지고 서민들한테 공급을 해야 일단 물가에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물가 올라가면 가장 뭡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게 물가 올라가면 바로 뒤따르는 게 이자율 인상입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시중에 있는 돈을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자율을 전부 다 높여버리면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돈이. 그래서 그거를 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중고를 주는 거예요. 그렇네. 아니 그리고 얘네들의 반대 근거 보면은 해외 정유사는 원유를 직접 시추를 해가지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니까 우리랑 비교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니들도 시추해 그러면. 형 너무 논리가 신선한데요? 아니 왜냐면 이명박 때 얼마나 이명박 그 눈치 보느라고 밖에 나가가지고 이명박한테 돈 빼돌리면서 그랬냐고. 그때 그 해외 회사들도 시추나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하면서 해외에서 돈 엄청 뿌렸어요. 그래갖고 다 적자 났고. 제일 대표적인 게 하베스트라고 캐나다에 있는 가보니까 물밖에 안 나오더라는 그 우물밖에 나오는 이제 하베스트인데 그 하베스트를 살 때 4조 5천억 하고 그다음에 정유사 날이라는 정유사가 있었어요. 그걸 합해가지고 6조 5천억 정도를 주고 샀는데 그때 당시에 당시 캐나다 신문을 제가 그때 구해봤는데 이게 중국에다가 그 당시에 2조 5천억에 사라고 캐나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에서 미친 놈들이라고. 그리고 안 샀던 거를 우리가 6조 5천억에 샀어요. 그거는 완전 배임이야. 돈을 횡령하기 위한 거 아니고. 허탈해서 웃음이 나오네. 강영원이라고 하는 강영원인가 하는 그 당시 석유공사 사장이 가보니까 이 형편은 없거든.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때 최경환이라는 자가 그 당시에 그 경제부총리를 할 때요. 집사라고 막 그때 막 집사라고 뭐 하고 있냐고 빨리 가가지고 사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베스트를 왜 샀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고 난 다음에 저는 그 어쨌든 그렇게 잘못됐던 것이 이제 나중에 밝혀졌어요. 저기는 저 물이 98%고 석유가 2% 나오네. 저기는 셈이네. 우물을 샀네. 우물을 샀어. 근데 그때 저렇게 잘못 샀으면은 그 돈이 왜 돌아와서 안 사겠다고 온 사장을 되돌려 보내가 계약을 하게 했다면 그게 뒤에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사실은 그 뒤에라도 이 그 뒤에 정부라도 이 석유공사가 왜 그걸 샀는지 이명박 정부 때 왜 그걸 샀는지는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누구한테 기결이 됐는지 그걸 찾아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짐작하는 바는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찾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짐작하는 데가 어딘지만 앞자만. 아니 이제 이런 거죠. 그 회사를 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그 진주를 발행해가 사게 되면은 그 회사로 들어가지만 그거를 구주를 사가 왔다. 나를 살 때 그 주식을 샀을지 아니면 그 땅을 샀는지 그거에 대한 지금 그 분석도 아무것도 아무도 몰라요. 그냥 샀는데 가서 실패했다 이것만 지금 사람들은 알려져 있지 여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부분도 우리가 자원외교 조사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회사에 돈을 넣었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 가지고 있던 회사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받을 돈이 있는데 그 회사채들이 NPL 채권이라고 해서 수익이 거의 없는 채권인데 그걸 나중에 헐값에 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새로운 돈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군지가 밝혀지면은 검은머리 외국인이야 분명히. 그것을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야,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관심 갖는 사람이 없다는 거. 여러분 좀 주변에 좀 소문 좀 내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직접 하면 돼요. 이제 또 일타 강사 시간에. 그렇죠. 월요일날 저희가 또 계속 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하베스트 어떤 색이에요? 그러니까 그 쉐리를 한번 찾아서 하베스트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여러분들 제보하실 분들 있으면 다음 주에는 일단 한국 타이어죠. 한국 타이어. 타이어 그다음에 하베스트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너무 많아가지고. 한국 타이어만 해도 한 두 번 해야 되고. 한국 타이어 두 번. 그쯤 되면은 또 다시 도이치모터스에서 뭐가 또 오면은 뒷부분 도이치모터스의 뒷부분을 또 우리가. 너무 재밌다. 론스타도 해야 되고요. 재밌는 거 왜 두 분만 하세요? 다 빼고 월요일날 계속 이상한 짤방 갖고 오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내가 안 돼. 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월요일은 두 분의 심도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또 빠져드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일타 강사 계속 좀 지켜봐 주시고요. 살짝 삐진 목소리네. 삐졌어? 여보 나 삐진 거 티났지? 완전 티났어. 아니야 형 그건 아니고요. 자 일단 근데 이제 정유사들이 그러면 도대체 뭐 얼마나 벌었길래 뭐 횡재세를 걷냐 뭐 예전에 그랬는데 요 사실 그때 저희들이 한참 얘기할 때는 그때는 3분기하고 4분기가 안 나왔을 때였습니다. 근데 일단은 정유사들도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3분기까지는 다 공개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4분기는 왜 일단 보여드릴 자료에 4분기는 없는데 왜냐하면 일부 몇 개 업체에서는 4분기 아직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분기만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진 8번을 보여주십시오. 야오. 자 보십시오. 지금 정유 1쿼터에서 3쿼터 비율이 지금 봤을 때 작년의 비율, 작년하고 그러니까 왼쪽이 모든 그래프의 왼쪽은 작년이고요. 오른쪽이 올해 3쿼터입니다.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70. SK는 77.8. GS 봐봐. GS 88.5야. 매출이 이렇게 오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그 석유류세를 이제 저 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게 세금 그래서 세금까지 깎아줬잖아요. 세금도 깎아줬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세금으로 들어가던 부분들이 다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이제 주고도 저렇게 이익이 남았다는 그렇죠. 남은 거죠. 그다음 근데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더 중요해요. 다음 거요. 사진 9번요. 영업이익이요. 키워주시고요. 영업이익은 훨씬 더 크네요. 야, 이거 보십시오. 4조 6,800억. 4조 300억. 아니 GS가 1.4조 정도 1조 4천억 나오던 작년에. GS가 영업이익이 지금 4조 3천억 나왔으면 야 3조 가까이를 더 벌었다는 거죠. 지금 완전 돈 잔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한 1조 정도 내놔도 되겠네. 그러니까 세금으로 작년에 그 영업이익의 1조 8천억만 해도 그 평균 정도라면은 그 이상 부분들은 사실은 경제세로 사실 받는 게 맞죠. 그렇죠. 그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사실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국민들한테 쓰는 사람들한테 값을 예. 낮춰가지고 저런 이익이 안 돌아가도록 정부가 하는 게 중요하고 예. 만약에 저렇게 번 상태에서라면은 행제세로 받아가지고 사실은 그 부분을 공평하게 좀 나눠주는 게 그 부담을 지우는 게 그게 상생의 원리에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야, 근데 이 정도 얻었으면 정말 야 하다못해 진짜 한 10억, 100억씩, 10억씩은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어차피 또 사준 것도 많잖아요. 그 일은. 아니 물론 저 영업이익이 저래 생겼으면 세금은 좀 더 내겠죠. 네. 그게 중요한 게 세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실제 평소에 자기들이 내는 영업이익의 거의 배도 넘게 지금 그렇죠. 받은 거 아닙니까? 160%, 186%, 104%, 226%. 참고로 그 4쿼터는 없는 겁니다. 현재 아직 네. 없어요. 4쿼터. 4쿼터까지 합해봐. 네. 네. 장난 아닌 거예요 지금. 아 나 SK하고 SOL 가끔 넣는데 많이 좀 주지. 그런 걸 다 알면은 형 이게 진짜 삐진 거야. 좀 주지 이게. 다 나 그런 걸 다 이거 알면은 뭐. 그러니까요. 진짜 야 이거 횡재세는 정말 이건 좀 거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지금 난방비 폭탄으로 우리 서민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판국에 이럴 때 오히려 좀 기업들이 횡재세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횡재라고 생각하십시오. 이참에 우리 기업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는 횡재구나. 이 기회를 받았다. 지금 이 시점에 행제세를 거론해야 될 거는 은행이에요. 그렇죠. 은행도 맞아. 은행은 지금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16조 남았대. 16조 남았죠. 근데 그 은행들이 지금 또 예금 이자는 예금 이율을 높이지 말라고 해가지고 묶어놓고 돈 예금하는 사람들한테 묶어버리고 네. 올리는 거는 계속 소비자들은 사실은 그걸 해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네. 미리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빌렸는데 네. 돈 빌린 상태에서 이자 올라가 버리니까 완전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올리는 대로 그냥 콕 껴가지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네네네. 그런 거는 정부에서 사실은 그렇게 못 올리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거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 윤석열 정부가 제가 뭐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솔직히 아시겠지만 제 성향이 뭐 기대는 안 하는데 이런 거라도 좀 하면 제가 그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이건 잘했다 칭찬을 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횡재세를 그러니까 횡재세 걷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좀 뿌려주고 그 정도는 뭐 그걸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런 거 막으려고 들어오는 거니까. 막으려고. 그러니까 근데 이 행제세를 고려하기 전에 사실은 행제세가 되면은 저도 이익이 그만큼 세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이 서민들이 살아야지 이제 또 돈도 그렇죠. 빌려가고 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은행으로서는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저렇게 행제세를 안 거두고 놔두면 누가 가져간다? 외국인들이 다 가져가요. 은행은 은행의 지금 70% 정도가 다 외국인 배당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우리나라보다는 전부 다 외국으로 돈이 맞습니다. 빠져나가는 네. 이 국부 유출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은행이 아니라 맞습니다. 남의 나라 우리 은행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아. 예. 저희가 너무 진태형을 좀 등한시했어요. 이번에 한번 좀 오래간만에 또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강원도에서 난방비 폭탄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을 3개월간 3개월이야. 유예해 준대요. 야 나는 여기까지만 보고 그래 진태형 처음으로 좋은 일 하는구나 했더니 3개월 후에 다시 갚아. 야 이거 그러면 아닙니까? 3개월에 한꺼번에 석달치를 내놔 이거 아닙니까? 석달치를 한꺼번에. 저거는 원숭이도 안 썩을 것 같은데 조삼모사도 아니고. 야 여기다가 어떻게든 숟가락 좀 얹어 보려고 했는데 저는 뭐 아니면 뭐 어느 정도 할인. 뭐 예를 들면 뭐 강원도 내에서 어떻게든 뭐 할인해 주겠다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나쁜 유예입니다. 유예. 깜빡 속았네. 저도 보면서. 야 너 힘들어? 알았어. 석 달 있다가 줘. 네. 이제 국세청에서 잘 쓰는 방법이 이제 납부유예, 징수유예 유예. 뭐 이런 거를 유예라는 말을 쓰는데 그 뭐 우선 그 돈이 몰릴 때는 돈이 좀 유예를 함으로써 약간 도움 볼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저거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면 또 돈이 또 들어갈 때가 있을 텐데 그때 가면 왕창 이제 폭탄이 오히려 그때 가서 이제 터지는 거지. 그렇죠. 목돈이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굉장히 부담스러워지죠. 그러니까 차라리 할인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그래도 좀 오래간만에 칭찬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진태영 끝까지 칭찬을 못 듣고 2월 시작하시네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큰일 중에 하나가 또 이재명 당대표를 또 흔들기 위해서 10일 날 또 검찰에 또 가지다고 또 하고 또 한편으로는 판교 힐튼 호텔 특혜 의혹 이걸 가지고 검찰이 또 추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나 살다 이젠 진짜 뭘 이렇게까지 털 게 있습니까? 진짜 이것도 뭡니까 이건 또 아니 이 백현동 의혹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저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백현동 관련해서 성남시청을 비롯해가지고 40군데를 갖다 압수수색한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이미 2022년 7월 달에 경찰에 의해서 샅샅이 됐었고 그렇죠. 무혐의 처리했던 예. 사이. 무혐의 처리가 났었고 그다음에 감사원도 감사를 했어요. 거기서도 별다른 혐의점을 갖다 발견하지 못했던 거를 그거를 굳이 또 다시 하면서 네. 그러면서 또 압수수색을 또 40군데를 더 하는 겁니다. 아니 검찰이 이렇게 수사권을 작동을 하잖아요. 네. 근데 검수완박이 언제 됐냐 이씨. 이 법무부 장관이란 게 진짜 말은 완전 거짓말을 갖다 이렇게 아주까리 같은 쇠갈 긁으면서 말이야. 그 힐튼 호텔 특혜 의혹 사건. 이것도 이제 처음 등장을 하는 건데 이제 여기도 보니까 뭐 그 자연 녹지를 그 상업 용도로 용도 변경해줬다. 일반 상업 지역으로. 근데 아니 그런 데가 한두 군데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도 변경만 하면 전부 다 특혜를 줬다고 그래버려요. 지네들은 그러니까요. LCT 용도 변경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것도 절대적 환경지구예요. 거기는 절대로 그렇게 높은 고층 건물이 들어갈 수가 없는 데 아닙니까? 여긴 그래서 또 임대료도 계속 그 받고 있어요. 임대료도 받고 있고 물론 뭐 의심을 하려고 보면은 뭐 볼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이 그럴 듯해야지. 그렇죠. 일상적으로 그 지금 이 성남시는 성남시에서 한 모든 행위는 다 특혜 행위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해보니까 하나도 그런 사실이 없어요. 안 밝혀져. 예. 지금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표적 수사. 정치적 표적 수사.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요거를 주도하고 있는 검사가 누구게? 얘기해도 돼요? 네. 자, 1번. 저희 요걸 맞추시는 분들에겐 안원구 청장님의 친필 사인이 담겨 있는 책 이거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자, 몇 권 주실 수 있나요? 아니 뭐 우선 몇 건 한 6건 정도 가져와서 일단 정답자 중에 추첨해 봅시다. 자, 1번. 예. 뭐 아이디어 없니? 작가님이 이런 거 짜는 거잖아요. 형, 오늘 대본 10장 써왔잖아요. 자, 1번 윤석열. 그런 식으로. 2번 한동훈. 3번 엄희준. 4번 김민석. 형 저는 윤석열 할게요. 그래요. 1, 2, 3, 4번 중에서 누구일지 여러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맞추면 또 1번 윤석열, 2번 한동훈, 3번 엄희준, 4번 김민석. 여러분 진짜 친필 사인이 담긴 그 우리 청장님의 그 사인 책 그걸 그 직접 집필하신 책을 저희가 한 분에게 일단 한 분 힌트를 하나 주세요. 앞으로 계속 이제 좀 드려야죠. 6건을 드릴 테니까 한 번씩 맞추는 분한테 일단 오늘은 첫 번째 맞추는 분한테 드리면 첫 번째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힌트 하나 주세요. 힌트. 어떤 힌트? 이 정답에 대한 힌트. 지금 아까 백현동을 갖다가 너무 어렵던데. 백현동을 갖다가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이 검사 쇠리는 누구일까요? 몇 번인지 1, 2, 3, 4 중에서 골라주세요. 이제 지금 성남시청에서도 하고 있고 이제 성남시청 쪽에서는 그 하고 있고 이 중앙지검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 두 군데를 찾아보시면 되죠. 그렇습니다.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더 어려워졌어요. 힌트가. 힌트 하나 줘봐. 책을 안 주시려고 일부러 그러지. 힌트 하나 줘봐. 이런 거 내가 애드립이 안 돼서 큰일 났네. 이거. 참 애드립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힌트를 드릴게요. 좋습니다. 형 이미 계획이 다 있었구만. 명수가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명숙이라는 이름과 관련돼 있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왜 이렇게 웃어? 좀 받아줘봐. 이걸 어떻게 봐도 향수가 아니라 명수가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갑자기. 근데 저희가 이거 시간이 이거 좀 괜찮나요 지금? 시간 아주 괜찮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 못 봐가지고. 근데 저희가 좋습니다. 지금 어쨌든
판교 힐튼 호텔 의혹 뭐 일단 판다고 하는데 이건 또 의혹은 의혹이고 어쨌든 저희 또 믿지 않습니까? 이재명 그 당대표가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 이거는 절대로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게 없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희한하게 그러면 저희들도 반대로 한번 의혹을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로 나선 김기현 이분의 의혹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아 형 엄청 많아. 땅 대 땅으로 가자 이거야. 땅 대 땅으로 우리도 고래로 가지 말고 땅으로. 땅 대 땅으로. 고래도 있었고 네. 그 건축 허가 문제 문제도 있죠. 동등도 네. 있었고 지금 이 문제도 또 그렇죠. 있는 거죠. 저희는 땅으로 가면서 거기에 철도도 놓습니다. 철도도 놓겠습니다. 사진 12번 한번 주십시오. 물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지만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이겁니다. 우리도 어차피 옛날 거 캐낸다면 우리도 캐내자 이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요거 보시면 이거 뭔 소리 하실 수도 있지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 좀 큰 사건이었잖아요. 솔직히 의혹 중에. 지금 그림 보이는 그대로죠. 아 지금. 그대로죠. 예. 그 2007년 8월 달인가요? 예. 2007년 8월 달에 원래 파란색 그 쪽으로 도로가 나기로 돼 있던 것을 그렇죠. 이제 빨간색으로 돌렸는데 그 속에 뭐가 있다? 김기현 땅이 있다. 그렇죠. 사는 땅이 있다. 그 도로도 참 어떻게 굳이 저쪽으로 놨을까? 근데 심지어 그냥 그래 날 수도 있죠. 근데 그쪽으로 나면서 땅값이 현재 주변 시세가 약 640억으로 이제 그렇게 됐고 매입 당시에는 약 3,800만 원이었는데요. 그래서 1,800배 차익이 났다. 문제는 근데 이 노선대로 가다가 사고 날 뻔한 곳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확 휘었으니까요. 확 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에서 급격한 커브길이 있습니다. 운전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구부러진 길이 있는데 보통은 이런 길을 안 만들기 위해서 터널도 뚫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길을 굳이 만들었어요. 왜냐? 거기로 가야니까. 그곳에 거기로 가야니까. 가야지. 그곳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현지에 계신 분이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울산 시내에서 KTX 울산역으로 가려면 지나야 하는 도로 중에 옛 KCC 공장 인근에서 도로가 갑자기 90도 직각으로 꺾여져 있어서 현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이런 도로가 다 있노?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늘 놀래서 처음은.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울산에서 국회의원도 계속 국회의원 울산에서 했죠. 3번 하고 나서 그다음에 시장도 했죠. 시장을 또 2번인가 하고 하여튼 여기서 뿌리 내리고 살고 그냥 판사는 일찍 퇴임하신 다음에 계속 그냥 여기서 주구장창 정치로 세금을 갖다가 착복은 아니죠.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고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저 위치를 가봤어요. 오, 그러세요? 왜냐하면 저쪽 위치가 이제 제가 우리 그 아시는 분이 저기 살고 있어서 저기 삼동면이더라고. 임장을 가본다 가죠, 보통 임장. 그래서 저거는 좀 문제가 있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가보시니까요. 야, 하여튼 이게 그래도 권력이 있고 당시에 거기서 소위 말하는 콧방귀를 낄 수 있기 때문에 도로도 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낫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아니 4월 달까지만 해도 8월 달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4개월 후에 12월 달에 완전 최종 보고 기획 구간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본인은 힘을 그러니까 콧방귀를 안 꼈다고는 하지만 누구나 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개월 만에 바뀌었으니까요. 근데 심지어 이재명 당대표는 그 당시 성남시장 때 1년 만에 용도가 변경됐다는 것으로 가지고도 지금 털고 있는데 4개월 만에 도로를 휜 사람은 더 털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 오늘 쌈박하죠 논리가. ABC가 정확한 거 아닙니까? 아유, 그럼요. 제가 끝날 때는 명확해지거든요. 시작할 때가 늘 문제입니다. 제가 보니까 끝날 때가 다 돼가지고 제가 명확해집니다. 끝날 때 눈이 선해져. 그러니까 저는 선한 작가입니다. 눈이 우울해져 있어. 아 진짜요? 오프닝이 늘 힘들어. 나 오프닝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뭘로 시작해? 옆에 하이에나가 한 마리 있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또 오늘 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장점이자 단점 중 하나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얘기를 해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조금 더 첨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지만 또 월요일에 그런 코너가 생기니까 또 일타 강사가 생기니까 또 굵직굵직하고 저희들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고 더 심도 있게 얘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월요일 또 일타 강사 안홍구 TV의 일타 강사를 꼭 좀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화요일, 목요일은 또 우리 세 명이서 또 재미나게 현안을 다루는 거잖아요. 처음은 조금 어렵다 생각해도 이게 그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씩 또
그 모르던 걸 알아가는 그런 그렇죠. 재미도 있고 네네네. 그 정말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정말 소설이 아니라 이게 현실에 있었어? 야.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현실이 소설 같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골라서 월요일날 털어드립니다. 네. 아우 지금 아노고 TV에 이제 주요 시간대는 많이 불러. 뭘요? 시나리오 아이디어 얻고 싶은 작가들 있잖아. 아 예 예. 아니 내가 저 들었는데 법전 있잖아 법전. 예 법전이요. 그 예. 드라마. 예. 그 드라마 제보자 X가 자문해줘가지고 제보자 X 인생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었대. 아 법전이요? 근데 지가 이제 먹고 싶으니까 이제 네. 갑자기 출판물 가처분 신청하면서 소설 못 내게 하고 막 이런다는 거야. 아. 그러지 말고 예. 아농구 TV 월요일날마다 꼬박꼬박 오세요. 예. 여기에 아주 널려 있습니다. 아 소재가 예. 소재가 아주 기가 막히게 널려 있어. 일단 이번에 했던 거 그것만 해도 얼마나 흥미진진해. 도이치모터스 그 드라마로 나오면 재밌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어. 낙점 해놨던 검사가 좌천이 됐네. 저천이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돼요. 이야기를. 아, 그래서 비가 갑자기 내려나? 이 정도의 그 검사를 갖다가 찾는 거야. 어. 찾다가 갑자기 배 툭 튀어나온 어떤 사람이 딱 등장해. 누구야? 야. 네, 하면서 그걸 저 뒤에서 바라보는 안홍구. 예. 뭔가를 적고. 한국 타이어 우리 이야기하려고 하는 한국 타이어는 정말 재밌어요. 더 재밌습니까 이거보다? 그 한국 타이어가 원래 이명박 사동 기업이거든. 맞다. 그렇게도 사동 기업인데 그것을 또 돈을 빼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는 그런 과정들. 네네. 그리고 그 돈들이 사라졌어.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빈라덴하고도 그 연결이 빈라덴. 야 이거 국제적인데 인터내셔널인데 이거. 9.11 테러의 주역 오사마 빈라덴. 예. 우즈베키스탄도 우즈벡. 야, 형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PD는 빨리 끝내라고 빨리 끝내. 알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털면 또 여러분들이 또 이거 어디 들은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한국 타이어는 참 이상한 기업이 돼버렸잖아요. 노사 문제 벌어지고. 지금 한국 타이어는 지금 검찰에서 지금 수사가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공정거래. 이거 댁에 가서 수다 우리나라 떠세요. 최고의 타이어 회사였는데 이렇게 늦게 가면 나중에 여보 이거 듣는다고요. 여보 이러니까 자 오늘은 저희들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 또 아노고 TV 내일 8시에 또 시사브로님으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노고 TV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브롬도 구독 안 누르면 저주할 거야.